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맥스와 마야에서 조명 설치와 그 간단하게 그 색깔 입히는 거, 텍스처 입히는 거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명부터 해볼 건데요. 조명은 맥스부터 갈게요. 자, 우선은 조명 상태를 봐야 되니까 두 가지를 먼저 만들어 볼게요. 하나는 플랜을 깔아주시고요. 탑뷰에서 플랜 하나 크게 깔아줘요. 그 다음에 박스 하나 올려주고 실린더도 하나 올려주고 이거 두 개 정도만 해볼게요. 자, 이 상태로 만들어줍니다. 자, 이런 상태가 됐죠. 화면 전환은 Alt W. 자, 이 상태에서 뭘 한번 열어볼 거냐면은 여기 위에 렌더링이라 써져 있는 곳 요거 눌러주시고 쭉 내려오면 메테리얼 에디터라는 게 있어요. 이곳에서 컴팩트 메테리얼 에디터를 열어줄게요. 자, 기본적으로 열어주면 여기에 이런 탁구공 같은 것들이 있고 이것들은 쭉 내려오면 이렇게 많아요. 자, 이 탁구공 하나가 하는 게 무엇이냐면은 여러분이 물체에다가 입힐 텍스처가 될 수도 있고 색깔이 될 수도 있고 해요. 자, 우선 이거 하나만 만져봅시다. 기본은 블린으로 되어 있고 음, 지금 여러분이 에, 지금 하는 거에는 블린 정도만 맞춰놓고 하면 돼요. 나중에는 여기 옆에 스탠다드 눌러줘서 여기 보면 제네럴 있고 스카이라인 있고 이런 것도 있어요. 이건 어디다 쓰는 거냐면 그 나중에 렌더 할 때 얼마나 뭐라고 해야 되지? 렌더를 돌리는 엔진이 있어요. 여기 주전자에 기아 표시 있는 거 누르면 그래서 여러분은 이쪽에서 이렇게 고를 수가 있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는 스캔 라인으로 되어 있을 거고 이 맥스에서는 아놀드가 어, 가장 강력해요. 가장 현실적인 질감을 줄 수가 있고 예전에는 아놀드가 들어있지 않았었고 다른 프로그램으로 있어서 그걸 여러분이 서드파티죠 이렇게 플러그인적으로 가져와서 했었어야 돼요. 요즘엔 다 들어있네요. 딱 보면은 요 종류들이 있는데 그냥 이 아놀드는 나중에 그 여러분이 정말 진짜 같은 무언가를 만들어줄 때 꼭 필요한 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 전까지는 가장 기본적인 세팅으로 우선 가겠습니다. 손대지 말고 갈게요. 이게 스캔 라인으로만 돼 있어서 여러분 여기서 누르면은 스캔 라인이라고 떠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는 그겁니다. 여기 있는 메테리얼의 느낌이에요. 처음에 블린이라고 했죠. 블린은 그 메탄 느낌은 아니고 약간 반짝거리지도 않은 애매모호한 느낌의 표면이에요. 이거보다 마야에서는 블린은 이거보다 좀 더 반짝거려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거에 대한 느낌, 그러니까 질감을 바꿔주고 싶으면 이쪽에서 바꿔줄 수가 있어요. 자, 쉘 메테리얼로 해주면 요거 자체를 음, 바꿔줄 수 있는 기능들이 생겨요. 반대가 아니고 또 다른 걸 눌러보면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이 딴 데서 그 질감을 가져올 때 쓰는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얘를 갖다가 만약 아놀드로 바꾸게 되면 요 기존에 가지고 있던 것들은 이 아놀드라는 그 렌더에서는 먹질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자, 안 된다는 거죠. 이 재질은 여기서 서포트 해주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스탠다드 아까 여기 눌렀던 요걸 바꾸면 누르면 이번에는 아놀드라는 게 생겼어요. 여기 다 그 재질을 갖다 해줄 수 있는 건데 여기서 서페이스로 가서 램버트로 가볼까요? 자, 요거와 이거는 다른 것입니다. 블린과 램버트. 그래서 램버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아놀드라는 렌더를 해서 먹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바꿔줄 경우는 우선은 세츄레이션 좀 올려주고 자, 클릭을 하고 그대로 가져와서 놓으면 됩니다. 자, 이 화면상으로는 보이진 않아요. 그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프리뷰로 볼 수 있는 이 화면상에서는 아놀드를 또 서포트해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렌더를 걸게 되면 렌더상에서는 색깔이 들어간 게 보이죠. 이 상태로 돼 있을 때 여기 렌더를 다시 아까 스캔 라인으로 바꿔줄 경우는 또 렌더링이 안 돼요. 그 렌더할 수 있는 그 프로그램 상태가 언어가 달라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과 오늘은 그냥 스캔 라인 가장 기본적인 걸로 갈게요. 여기 스캔 라인 스탠다드로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 수업에서 할 거는 간단하게 색깔 바꿔주는 용도로 갈 거예요. 아, 색깔을 바꿔주는 것 자체는 그거 자체 그 재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복잡한 형태가 아닌 경우는 이걸로 웬만한 재질은 다 입혀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 서부에 있는 나무 오두막의 느낌을 주고 싶다. 그럴 때는 이제 그 텍스처를 이제 그리거나 해야 돼요. 나무 자체가 있겠지만 나무가 오래되고 그 먼지가 묻어 있는 걸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그냥 그 재질을 입히는 것이 아니고 아, 어떻게 말해야 돼? 이 재질에서 느껴지는 반짝거리는 것과 반사와 요 정도만 맞춰주고 여기다가 여러분이 그 먼지 묻은 나무의 사진을 가져와서 입혀줍니다. 그 다음에 얘네를 UV 맵이라고 해서 그걸 펼쳐줘야 돼요. 그 펼쳐준 거에다 입혀버리면 그 나무 모양이 들어갑니다. 그거까지는 너무 심화 과정이라서 자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은 자 앰비언트 우선 요걸부터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이 막 색깔을 초이스해서 그래 난 노란색으로 할 거야. 나는 파란색으로 할 거야. 아 기본적으로 여기 세츄레이션 0 되어 있기 때문에 보이지가 않아요. 바뀌는 게. 여러분이 세츄레이션 좀 이렇게 올려줘야 바뀝니다. 아까 선생님이 이거 자체를 얘한테도 입히고 얘한테도 입히고 얘한테도 입혔기 때문에 이게 다른 재질 그 아놀드 재질이었지만 이거 자체는 여기랑 링크가 걸어져 있어요. 그 때문에 하나만 바꿔도 바뀝니다. 자, 이 기둥은 빨간색으로 할 거고 사각형 같은 경우는 파란색으로 해볼게요. 세츄레이션 올려주고 그대로 드래그해서 파란색 입혀주면 됩니다. 자, 바닥은 눈 아프니까 자, 노란색에 노란색으로 좀 가보죠. 이런 상태가 됐어요.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여기서 렌더 여기 주전자의 번개 표시 그려져 있는 걸 눌러줄 경우는 여러분은 지금 조명 자체 설치를 해주지 않았어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마야에서는 사람 눈이 보이는 이곳이 맞는다고 생각해주고 그 뒷면은 빛이 없다고 생각해주는 게 기본 세팅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알아서 여기는 그림자가 졌다고 합니다. 자, 그럼 분명 여기 그림자 졌으니까 여기서 돌릴 경우는 여기 그림자가 져야 되겠죠? 하지만 돌려도 결국은 뒤쪽으로 그림자가 넘어가요.
그건 여러분이 아직 픽스드 조명을, 픽스드 빛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요. 자, 우선 기본적으로 이렇게 색깔을 바꾸는 걸 봤고요. 요 밑에서 보면 여기 스페큘레이트나 이런 걸 올려보면 여기 느낌이 달라져요. 자, 이건 반사예요. 반사의 정도를 여러분이 정할 수가 있어요. 자, 유리창이다 할 경우는 유리가 투명이지만 어느 정도 반사하는 성질이 있겠죠. 유리 재질에 따라서. 무광유리다 그럼 이게 많이 적어지겠지만, 그 다음에 글로시네스가 있습니다. 자, 이건 얇아져요. 이 그래프만 보면 여기 그림으로 봤을 때도 빛이 비친 곳이 얇게 빛나죠. 이건 어떤 의미냐면, 만약에 반사되는 물체가 만약에 있다 그랬을 때 그 형체가 뚜렷하게 들어가요. 글로시네스가 없이 전체적인 반사 정도만, 스페큘럼만 올라갈 경우는 반대편에 뭐가 있어도 그게 비치지만 그 모양이 새겨지진 않습니다. 글로시네스가 올라가면 그게 생겨요. 그러니까 거울 세팅이라고 보면 돼요. 자, 그리고 여기 오파시리가 있어요.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유리 같은 재질을 해줄 때 투명도로 합니다. 근데 내려줄 경우는 투명해져요. 여러분이 이제 전면유리를 설치한다든가 회전문을 설치한다든가 했을 시에는 투명도를 주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 보면 다시 올라오면 스페‌‌큘러라고 나와 있어요. 이건 뭐냐면은 반사되는 빛을 여러분이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오래집니다. 쉽게 생각하면 노을 질 때라든가 뭐 이런 거의 느낌을 줄 때 쓰기도 해요. 혹은 창문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색깔을 약간 푸른색을 주면은 유리라고 느끼는 게 어느 정도 있어요. 그럴 때 요 스페큘러로 어느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우선은 요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요. 이렇게만 해도 웬만한 느낌이라든가 전체적인 설정이 가능해집니다. 자, 이게 어디 있었냐면 렌더링을 누르고 쭉 내려와서 메테리얼 에디터 가서 컴팩트 메테리얼 에디터 누르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색깔을 정하고 재질 느낌을 정하고 나서 얘를 입혀주면 돼요. 자, 파란색, 얘도 똑같이 얘 실린더랑 가겠어. 그렇게 바뀝니다. 자, 이 상태로 이제 빛을 설정해 볼게요. 투명해졌죠? 그리고 아까 요거 렌더 셋업 다시 눌러볼게요. 이 창이 뜨는데, 여러분이 나중에 여러분이 한 작품을 하나의 사진을 찍는다고 생각했을 때 렌더가 화질을 정하는 부분이 여기 아웃풋 사이즈예요. 지금은 480p 아주 작게 되어 있죠. 이걸 여러분이 조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1920, 1080로 할 경우는 풀 HD라고 생각하는 거고, 근데 이거는 여러분이 그게 있어요. 여러분의 화면이 풀 HD다, 1920, 1080p다 했을 때는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거에 가장 가깝게 이게 렌더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렌더 해볼게요. 지금 뒤쪽에서 보이는 창하고 얘가 렌더에서 나온 거랑 느낌이 거의 같아요. 보여주는 게 거의 같죠. 그러다가
여러분 여기서는 굳이 그걸 안 맞추고 나중에 포토샵이나 혹은 그 비디오 다룬 툴에서 후보정을 통해서 이렇게 크롭을 해줄 거다 했을 때는 마냥 크게 잡아도 돼요. 3000씩 해볼게요. 정사각형 포맷이죠. 이 상태로 렌더를 누를 경우는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자, 여러분이 보는 뷰가 아니에요.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보여주게 됩니다. 우선은 빈 공간도 많을 뿐더러 이런 식으로 할 경우는 여러분이 나중에 크롭이나 이런 거 좀 유의한 점이 있어요. 좀 더 편하죠. 자를 수 있는 공간들이 많고 해상도가 높기 때문에. 하지만 여러분들이 생각지 못했던 이런 빈 공간들에 대해서 지금은 까만색으로 정보가 없지만 이곳이 만약 빌딩이 있다든가 사람이 서 있다든가 그랬을 시에는 이거 다 정보예요. 때문에 이게 커지면 그만큼 렌더 시간이 길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상황에 맞춰서 그걸 선택하면 돼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거는 여기 옆에 여기에 세이브 이미지를 누를 경우 여기다가 여러분이 넣을 수가 있어요. 지금 동영상은 아니까 이렇게 할 필요는 없고 JPEG나 PNG 이 두 개 많이 쓰겠죠. 자, 우선은 이렇게만 할게요. 자, 지금은 조명이 설치가 되지 않은 상이에요. 지금부터 조명 한번 설치해 볼게요. 조명은 여기 전구 마크를 누르면 됩니다. 전구 마크를 처음에 누르면 포토메트릭이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이런 애들이 나와요. 그리고 여기 그 포토메트릭 써지는 곳, 요 삼각형 있죠? 누르게 될 경우는 스탠다드도 있고 아놀드도 있어요. 우리가 쓸 거는 이 두 개에 대해서 그냥 살짝 알아볼 수 있도록 할게요. 여러분은 이 스탠다드를 가장 많이 쓰게 될 거예요. 자, 우선 여기 포토메트릭에서 가장 선생님이 재밌게 보는 건 뭐냐면 이 선 포지션인데 할 경우는 자 밑에 나침반 동서남북 돼 있죠. 그리고 해의 위치, 높이를 설정해주고 재밌는 게 밑에 가면은 시간이 나와요. 자, 빙글빙글 도는 거 보이나요? 자, 스탠다드 마이크 하이 퀄리티로 봅시다. 자, 그림자 위치 다 바뀌죠. 빛의 위치도 달리고.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혹시라도 음, 처음에 여러분 미술관 설명해 줄 때 했던 것 중에 그 창문의 향에 대해서 설명한 적이 있어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때 요걸 쓰면은 어느 정도 그 느낌을 볼 수 있습니다. 날짜와 달과 시간을 만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어느 도시에 어떻게 졌는지 해가 어떻게 들어올지에 대해서 느낌을 볼 수가 있죠. 음, 그런 시뮬레이션 놀이든 쓰지만 결국은 크게 쓰지 않는 기능이긴 합니다. 있으니까 나중에 일이 생기면 꼭 한번 써보세요. 자, 아까 말했죠. 기본적으로 그 설치해 놓은 빛이 있어서 자기가 알아서 움직여요. 하지만 여러분이 빛을 설치해 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이게 고정이 돼서 저렇게 되지 않습니다. 먼저 타겟 라이트는 먼저 라이트의 위치를 정해주고 여러분이 타겟으로 쭉 끌어주는 거예요. 어느 쪽으로 갈지. 지금 땅에 붙어 있구나. 자, 여러분이 빛을 조정해 줄 때는 그 퍼스펙티브 뷰에서는
솔직히 어떻게 가는지 찾기 힘들 때가 있어요. 그 전체 뷰를 보면서 어느 정도 세팅해 줍니다. 자, 해는 여기 떠 있고 일로 빛을 주는 거예요. 여기서 모디파이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모디파이로 들어가게 되면은 타겟 라이트 같은 경우 정리를 하자면 포토메트릭의 타겟 라이트인 경우에 여러분이 먼저 정해야 될 게 있어요. 요겁니다. 유니폼 스피어리컬이라고 써져 있는 거, 이걸 스폰라이트로 할지 아니면 전체로 갈지, 이건 거의 그 앰비언트 라이트라고 보면 편해요. 유니폼 같은 경우는 가는 방향 쪽 절반만 빛이 들어가요. 이건 조금 이따 보여줄게요. 스폰라이트로 바꾸게 되면 이렇게 바뀝니다. 자, 이 안에 작은 선, 여기 보면 콘이 나와 있는데 이 안에 작은 원이 가장 스펀라이트죠. 가장 센 빛이에요. 그리고 그 끝나는 선부터 이 큰 원 사이가 점점 빛이 옅어지면서 없어집니다. 여기까지가 없어지는 라인이에요. 이 바깥부터는 빛이 안 갑니다. 여러분들이 조명을 갖다 스펀라이트 같은 걸 만들었을 땐 이걸 조정하게 돼요. 자, 큰 라이트이 작아지면 안쪽도 작아져요. 왜냐? 안에 라이트이 더 커질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좀 더 내려가면 Far Attenuation, 요거에 빛을 얼마나 던져주느냐예요. 그래서 우선 U를 누를게요. 자, 여기 보이는 게 여기 빛 소스, 가장 꼭지점에서 가장 가까운 게 가장 강한 빛, 원래 빛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그 시작부터 요 작은 원까지는 빛이 1이고 1이에요. 아까 스폰라이트하고 똑같아요. 요 가운데가 전부 다 1로 표현되고 여기가 0이에요. 그래서 1부터 0으로 내려가는 거죠. 여기서부터 가까운 이 라인부터 여기 밖에 좀 커지는 곳까지가 1에서 0으로 낮춰지는 거예요. 우선은 여기 배경이 얼마나 크나 볼게요. 멀어져서 여기까지 가게 하고. 이 포토메트릭 같은 경우는 스캔 라인으로 안 먹어요. 잠시만 아놀드로 바꿔볼게요. 요거 자체 메테리얼을 먹지 않는다는 건 여기 세 개 말하는 거예요. 여기 원기둥, 사각형, 그리고 바닥까지. 설명은 해야 되겠고 보이진 않고. 살짝 곤란한 상황이죠.
좋지만 재질도 핏인데 핏이 안 먹네. 이제 찾았네요. 자, 우선 얘를 최대한 좀 크게 놓고 시작해 봅시다. 여기 두 개 다 그 빛의 강도예요. 앞에 것도 그렇고 뒤에 것도 그렇고. 자, 이렇게 놓고 한번 해볼게요. 다시. 그래서 얘를 갖다가 렌더를 걸어주게 되면 자, 이 섀도우 빛의 위치에다 빛도 또 있고 또 들어갔네요. 자, 아까 세팅했던 거 스포트라이트 세팅해 줄게요. 자, 봅시다. 자, 콘 가운데 것. 이 선이 끝나는 데부터 큰 콘까지, 큰 원에 있는 것까지 해서 점점 옅어지게 됩니다.
요 원까지는 상당히 밝아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라데이션이 많이 가게 되죠. 그리고 빛을 던져주는 것. 여기 보면 컨택트 렌즈 같은 이것. 빛을 쏴주는 데서 가까운 것이 가장 빛이 센 곳. 그리고 저 멀리 있는 곳. 요것이 여기까지 빛이 온다는 거예요. 하지만 점점 옅어지겠죠. 여기 그림자를 보면 확인 가능합니다. 보통 미술관에 설치하는 빛이 여기까지는 센데 저기서부터는 더 이상 안 간다 이렇진 않아요. 하지만 이 효과로 어느 정도 그 불필요한 곳에 빛이 들어가는 걸 막아줄 수는 있어요. 현실적이진 않죠. 요거 같은 경우는 그 실내보다는 그 야외 야구장 같은 경우 설치할 때 야구장 같은 거를 갖다가 3D로 만들 때 그 조명, 농구장 조명이라든가 이럴 때 이런 거 활용하게 됩니다. 자, 아까 말했던 스폰라이트는 이렇고 여기서 유니폼으로 바꿔주게 되면은 그냥 원형이에요. 이것은 이쪽만 아니고 이 뒤쪽까지도 빛이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빛이 가죠. 빛을 더 세게 좀 바꿔줘 볼게요. 360도로 빛이 갑니다. 여기서 디퓨즈로 바꿔주게 되면 뒤쪽 방향을 설치해 준 곳 이쪽으로 빛이 가라 해주지 않은 반대쪽은 빛이 없어져요. 그 뒤에 벽이 있는 것 같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자 기본적으로 빛은 여길 넘어오진 않아요. 하지만 간혹 가다가 이렇게 삐져 있는 빈 공간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특히 이 아웃라인들이 빛이 날 때가 있습니다. 렌더를 걸었을 시에 그런 걸 방지하는 역할이기도 해요. 그냥 마냥 뒤쪽으로 빛을 보내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고 앞쪽에만 줘서 뒤에 다른 게 끼어들지 못하게 하는 것 중에 하나죠. 천장에 조명을 설치하더라도 360도로 설치할 경우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혹시라도 이렇게 연결고리가 빈 곳이 생길 경우 거기가 반사빛이 생겨서 선이 나와요. 그걸 갖다 방지해 줄 수 있겠죠. 자, 이 라이트들도 다 같이 안쪽과 바깥이 있습니다. 안쪽 라인이 가장 센 빛, 그리고 바깥쪽 라인은 그것이 끝나는 라인이죠. 점점 거기부터 옅어지는 거. 안쪽 라인부터 바깥쪽 라인까지는 그라데이션 구간이라고 보면 돼요. 지금 여기가 너무 센 거는 지금 여기 럭스랑 이런 거 세팅이 세서 그런데 걔는
정해주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했으니까 이걸 갖다 조명 안에 심는 걸 한번 해볼게요. 조명 안에 심기 전에 지금 이건 아놀드였죠? 아놀드 렌더였어요. 이 아놀드는 용량도 크고 여러분이 처음에 이렇게 뭔가를 하기는 어려움이 솔직히 있어요. 자, 이 아놀드 세팅 말고 기본적으로 아까 했던 파일 파노로 가서 조명도 얘 말고 우선 세팅 자체가 스캔 라인을 바꿔야 되겠죠. 여러분의 가장 기초적인 거예요. 스캔 라인으로 바꾸는 요 아놀드가 까만색으로 바뀝니다. 이렇게 해줬어요. 자, 여기선 조명을 뭘 줄 거냐면 조명으로 가서 스탠다드로 할 거예요. 여기. 자, 여기 스카이라이트 우선 빼놓고 위에 두 줄만 볼게요. 타겟 스팟이나 프리 스팟, 타겟 다이렉트나 프리 다이렉트는 결국 똑같은 거예요. 타겟 스팟은 여러분이 타겟을 정해놓고 조명의 위치를 정해놓고 타겟으로 끌고 오면 됩니다. 근데 아쉬운 건 결국 여러분은 높이라든가 이런 거 방향은 다시 정해줘야 돼요. 자, 프리 같은 경우는 어떤 거냐면 그냥 아래를 쳐다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여기 위치랑 이런 걸 따로 조정해 주게 되는 거예요. 그 로테이션 툴로 돌려주는 거죠. 여러분이 상황에 맞게 쓰면 됩니다. 좀 정확하게 쓰려면 타겟보다는 선생님의 의견으로는 프리 스파이스 더 좋아요. 어떤 의미에서 그러냐면 나중에 여기다 설치를 할 거예요, 조명을. 근데 조명이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예요. 그리고 위치도 같아야 되고. 그럴 때 프리 스팟 같은 경우는 그냥 찍어 놓으면 같은 높이에서 모든 것이 설정이 됩니다. 그리고 만약 같은 선상이 뭐 벽이었다 이러면은 뭐 그것도 괜찮겠지만 얘를 갖다가 돌려주고 할 때 수치를 써서 정확하게 위치를 잡아줄 수가 있어요. 모든 것이 같은 방향으로 갈 수 있게 해주겠죠. 여기서 30도, 얘도 저쪽으로 30도, 다 같은 방향으로 30도씩 바꿔줄 수가 있어요. 0에 이런 식으로. 나중에 한 번에 처리하기에 조명을 나중에 한 번에 처리하기에 프리스팟이 좋은 점이 확실히 있습니다. 외동도. 자, 타겟 스팟 같은 경우는 타겟으로 가는 거죠. 타겟 다이렉트는 빛의 모양이 다를 뿐이에요. 얘는 원통으로 가고 얘는 콘 모양으로 하는 거죠. 자, 단지 이 차이뿐입니다. 자, 옴니가 360도 광이라 생각하면 돼요. 햇빛이라 생각해도 되고. 우선은 얘네들을 없애볼게요. 빛이 있긴 한데 되게 약하네요. 섀도우, 여기서 섀도우를 해줘야 얘네들, 이 앞에 애들이 그림자가 생깁니다.
그거 없이는 그림자가 생기진 않아요. 여기 섀도우. 얘가 지금 안 생기는 이유는 얘는 투명해서 그래요. 투명도를 없애버리면 그림자가 생깁니다. 자, 이 그림자가 생긴다는 건 물체가 있으면 그 물체의 빛을 통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조명을 만들었을 때 갓을 씌웠었죠. 갓을 씌우게 되면 갓 밖으로는 빛이 안 나갑니다. 잠깐, 인텐시티 이게 그 강도인데 강도를 좀 올려줘 볼게요. 그 니어트님에서 보면은 얼마나 그 빛이 강하게 가는지가 나오죠. 와. 여기서 정할 수 있는 거는 얘가 지금 닫고 있는 그 구역까지는 똑같은 빛을 주겠다는 거예요. 지금 어두워지는 게 너무 커져서 그래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겠다. 자, 여기까지 놓고 한번 볼게요. 간단하게 갓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런 갓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얘를 지워봅시다. 자, 우선 바깥에서 그렇고 이제 먹어볼게요. 갓 안으로. 넣었습니다. 그리고 높이. 자, 보이나요? 조명을 좀 위로 설치할게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조명에 직접 위치를 해서 스펀라인 효과를 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보면 이게 가장 정확하겠죠. 이 상황에다가 근데 이 가다는 여러분 전구를 만들었을 거예요. 그럼 전구 안에 만약에 이게 전부 다 씌면 전구 안에 빛이 들어가 있으면 깜깜해서 어떡하지? 할 때 전구는 투명하니까 투명한 애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살짝 진한 노란색에 드래그해서 클릭 드래그해서 해주고 보이나요? 투명한 재질은 빛이 뚫고 나옵니다.
지금 여기서 지금 이걸 차이 냈을 때도 똑같았던 거는 이게 하이 퀄리티라 렌더가 시간이 좀 걸리고 있는 거예요. 16에 이 정도 나왔고 65에는 확 어두워지죠. 7에는 16보다 밝을 거고. 자, 여기까지가 가장 뭐랄까, 여러분 전구를 설치해서 빛을 그 안에 넣는 가장 기본적인 세팅이에요. 근데 항상 이런 식으로 하지 않고 이게 뭐 투명 재질이 들어간다 이러면은 그걸 계산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하니까 그 약간 얍삽이라고 해야 되나? 많이 통용하는 걸 가르쳐 줄게요. 갓 색깔도 파란색이라 해봅시다. 자, 갓이 있어요. 그리고 갓 안에 이렇게 위치를 전구가 있다고 합시다. 어떻게도 많이 하냐면 이게 시간이 별로 안 걸리기 때문에 전구가 들어가 있으면, 자, 우리가 보통 사진을 찍고 전구를 보면 그쪽이 워낙 밝기 때문에 거기가 하얗게 변하죠. 이런 식으로 세팅을 많이 해요. 지금 이게 너무 커서 그런데 그 전구가 이게 하얀 곳은 날아가기 때문에 얘가 바로 닿게 해주는 거예요. 얘 재질이 그럴 경우는 이게 바로 반사가 되기 때문에 앞에, 그러니까 전구 안이 아니고 전구 밑에 설치해 주는 거죠. 전구 밑에. 그래서 이 뒤쪽으로 가는 빛으로 이쪽을 날아가게 해놓고 얘는 그냥 앞쪽으로 이 갓의 범위 내에서, 지금 얘는 이렇게 퍼지겠네요. 여기가 꼭지점에서 여기 끝까지 이런 식으로 번져나가고, 이런 식으로 이용해서도 많이 합니다. 이게 나중에 렌더 시간을 좀 많이 줄여줘요. 그래서 그 빛이 전구가 막 이렇게 많이 보이는 게 아니고 슬쩍슬쩍 보이는, 딱 요 정도 뷰가 보인다 했을 시에 보일 수도 있는 거겠죠. 요 정도 했을 때 이런 식으로도 많이 사용합니다. 자, 얘 말고 스펀라이트는 스펀라이트니까 스탠다드로, 스탠다드 가서 그 용량이나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좀 어렵긴 한 문제긴 한데,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우선 이렇게 일직선에 잘 선택해 봅시다. 자, 이런 식으로 해줄 경우는 스펀라이트이 좋은 점이 뭐냐면은 갓, 이 갓에 상관없이 여러분이 설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자, 보면 빛은 저 뒤에 있기 때문에 요
빛이 여기 있죠. 이건 비춰지지가 않아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아래쪽은 비춰집니다. 자, 그걸 이용해서 이제 스폴라이트를 쓰게 되는데, 이게 좋은 점은 이 갓의 위치나 이런 게 여러분이 나중에 설정을 안 해줘도 돼요. 이거에 맞추게 되면 이제 거리나 이런 거에 따라서 이 빛이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갓의 크기나 빛을 조정한다든가 이런 거에 좀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어요. 근데 스팟라이트 같은 경우는 가짜 빛을 내뿜을 수가 있습니다. 뭔 소리냐면 이 갓에 상관없이 여러분이 닿는 면적을 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던져지는 라이트를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대로 보내고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넓게도 좁게도 가능하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러분은 편한 거 쓰시면 돼요. 가장 빛에 대해서 이야기 좋고 한 거는 저 옴니나이티가 좋고, 그 외에는 뭐 이렇게 써도 됩니다. 자, 이 상태로 놨을 때 여러분들이 조명을 많이 설치했을 거예요. 뭐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설치했을 건데, 음, 처음에 할 때 당시에 이거 자체를 하나로 묶어서 어태치로 어태치로 안 되고 크게 되려나? 그룹으로 되려나? 요거 하나를 하나의 그룹으로 만들어서 여러분이 이제 카피를 하고 하면서 쓰는 거죠. 요 두 개, 실린더, 빛, 요 두 개를 이제 하나로 묶어서 여러분이 그 통째로 카피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명도 여러 개 되고 빛도 여러 개가 만들어지는 식으로. 그럴 경우는 여러분이 그 방향을 돌릴 때 그 빛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같이 돌아갑니다. 자, 이 점은 이게 상당히 좋죠. 초반에 빌드업하고 막 할 때는 이게 뭐랄까 용량이 점점 커지기 때문에 이걸 먼저 하느냐 나중으로 하느냐는 여러분들이 선택하면서 하면 돼요. 자, 여기까지 맥스에서 조명 설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요걸 갖다가 렌더를 때리면 이런 식으로 되겠죠. 자, 앰비언트 라이트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지금 얘 같은 경우 이제 그림자도 지고 다 하긴 하는데, 자, 실생활에서 사람의 눈은 요 까만 부분도 환하게 보여요. 그게 왜냐면 반사광들 때문에 사람은 또 그 어두운 곳에 적응하기 때문에 보입니다. 이렇게 딱딱 들어가는 빛은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인위적인 거죠. 그럴 때 어떻게 해주냐면 옴니나이 있어요. 옴니 라이트로 하나를 찍어줘요, 어딘가. 그래놓고 이 빛이 무슨 역할을 해줄 거냐면, 이때 이 빛의 위치는 이런 조명들 위에 가거나 하는 게 아니고 약간 그 아무것도 방해되지 않는 곳에 위치하는 거예요. 그 상태로 얘는
여기 보면 이제 그림자 있어요. 언을 하지 않습니다. 얘는 그냥 빛만 대주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런 역할이죠. 자, 어느 정도의 빛을 주는 거예요, 그냥. 이런 식으로. 아까 여기 완전 까맸었죠. 그리고 여기도 조명이, 자, 이게 없애볼게요. 그 안쪽에서 조명이 더 까만색으로 처리돼요. 이럴 때 옴니라이트로 전체적인 앰비언트 라이트를 조성을 해줍니다. 그리고 굳이 하나로 안 해도 되고 그냥 여러 가지로 해도 돼요. 여러 개를 놔둬도 돼요. 만약에 정말 사진 한 장만 찍겠다, 가장 이쁜 뷰에서 한 장만 찍겠다 하면 그때 여기 설치해주면 되는 것이고, 이게 벽이나 물체에 너무 가까우면 결국은 생겨요. 이런 어둡고 환한 부분이. 그런 게 안 생기려면 정말 어지간한데, 먼 데라든가. 지금은 여긴 벽이 없으니까 이렇게 먼 데다 놔줄 수가 있겠죠. 화면 밖으로 나와서. 하지만 이게 어, 집 안이다. 그럼 정말 어중간하게 그게 이런 이것으로 인한 음영이 지지 않는 곳에 여러분이 설치를 하여야 합니다. 그럼 맥스는 여러분 좀 감이 왔죠? 자, 이제 마야로 가봅시다. 자, 마야에 왔어요. 마야에서도 음, 자, 마야에서도 탑뷰에서 플랜 하나 깔아주고 그 위에 박스 하나 공중에 한번 띄워볼까요? 공중에 살짝 뜬 박스 하나 여기에 플레이니까 그다음에 실린더 하나 이렇게 해서 얘도 맥스랑 거의 같아요. 여기 보시면 그 아까 거기서 봤을 때 기어 박스 있던 거 잠시만 여기 여러분이 렌더를 할 때 그 세팅할 수 있는 곳이죠. 쭉 내려오면 그 처음에 그 사이즈 정할 수 있는 곳이 있어요. HD 540은 결국 그 세로에 있는 픽셀 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1024, 1028, 120, 1280 전부 다 세로고 여러분이 원하는 사이즈보다 뭐 크다 이런 걸 원할 때는 여러분이 직접 해주면 됩니다. 이걸 풀 애니메이션 돌릴 거면 카메라 앵글 정해놓고 여러분이 그거 갖다가 그 FHD로 할 것이냐 아니면 요즘은 4K가 많이 나오니까 4K로 할 것이냐 정해놓고 렌더를 돌리면 돼요. 나중에 크롭할 거 생각하면은 FHD보단 4K가 낫겠죠. 자, 이 상태로 놓고 우선은 렌더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없는데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네요. 자,
지금 여기가 시꺼먼 거는 얘네 자체의 메테리얼이 입혀지지가 않아서 그래요. 이제부터 빛이 없어졌구나. 얘네한테 아까 그 텍스처 입혔던 것처럼 맥스에서 얘도 입히겠습니다. 윈도우 있던 거. 자, 맨봉이 왔네요. 모델링에서 애니메이션 렌더링, 텍스처. 자, 여기 있네요. 자, 여기 왼쪽 보면 기본적으로 모델링이라 되어 있어요. 요걸 렌더링으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라이팅, 쉐이딩 눌러주시고 제일 위에 매테리얼 어트리뷰트를 눌러주세요. 내가 열고 싶은 건 저 창이 아닌데 큰 창. 우선적으로 여기서 여러분이 원하는 걸 넣어주면 되긴 하는데 선생님이 지금 그걸 원하는 게 아니고 여기 있나? 화면이 빨리 돌아간다 생각하고 선생님 좀 찾아볼게요. 애니메이션 좀. 자, 하이퍼 쉐이드 다시 열어보겠습니다. 모양이 너무 달라졌다. 자, 윈도우에 렌더링에 여기 하이퍼 쉐이드 한번 눌러볼게요. 솔직히 선생님은 이 오른쪽에 있는 이 창 상당히 어색합니다. 자, 여기만 보면 자, 아까랑 똑같아요. 맥스랑. 여러분이 요거 하나에 느낌을 정해주고 없애줄게요. 우선은 색깔부터 변해볼까요? 컬러 빨간색으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색깔을 정해주고 트랜스페런시 오파시티랑 똑같아요. 투명도 좋다고 해야 되나? 상당히 좋은 기능 같네요. 낯설기는 한데 근데 요 구간은 에러가 나네요. 이 투명도가 이 공간은 안 나오네. 그리고 앰비언트 컬러 요거 같은 경우 다른 색깔로 바꿔볼까요? 사이키 저 색깔이 거의 안 보여. 앰비언트 컬러로는 요 그 그림자 부분을 얼마나 채워주느냐 그건데
보라색으로 넘어가. 여기 아놀드의 파워긴 해요. 그래서 여러분 요거 제체를 렘벌트 같은 경우는 약간 매트한 재질이라 생각하면 돼요. 겉에가 약간 어, 석고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렇게 부드럽게 빛도 스무스하게 넘어가는 거예요. 램벌트 있고 블린 같은 경우가 아까 기본으로 되어 있던 건데 블린은 여기서 아까 램벌트보다 뭐가 있는 거냐면 그 반사시키는 게 있어요. 그건 약간 진주 같은 거라 생각하면 돼요. 자, 너무 빛나니까 언제부터 이렇게 기본적인 게 많이 보냐. 지금 보니까 정말 말도 안 되게 많은 걸 기본 거에 줘버렸네요. 그래서 지금 보면 요 에센트 같은 경우를 갖다 줬을 때 거울처럼 비치느냐 아니면 흐리멍텅하게 빛나게 하느냐 이런 것까지 다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스페큘러 컬러는 이렇게 빛나는 곳 색깔을 갖다 여러분 정해주면 돼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 노을이 든다든가 앞에 뭐 다른 빨간 차가 지나간다든가 이럴 때 많이 쓰던 거예요. 얘는 여기서만 가지고 놀면 충분히 뭐든 할 수 있겠네요. 투명도 주고. 우선 그럼 얘네로 해보겠습니다. 블린 하나 주고 그 맥스에서는 왼쪽 클릭해서 움직이면 돼요. 여기 마에서는 휠 버튼 누르면 휠을 클릭하고 갖다 넣어주면 됩니다. 얘 그냥 램 버튼 클릭하고 이런 식으로 갈게요. 이 부분이 너무 좋아져서 음, 많이 놀랍네요. 자, 조명을 한번 줘봅시다. 애니메이션 렌더링 여기 렌더링 클릭하게 되면 자 앰비언트 라이트 아까랑 거의 같은 것들인데 디렉셔널 라이트 있고 포인트 스팟 아리아 스팟과 에리언 같은 거는 뭐가 다르냐면 스팟 같은 경우는 도착하는 빛이 동그래요. 그 이게 각도가 변하면서 유선형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 에리얼 라이트는 여러분이 그 스튜디오 그 사진 스튜디오 같은 데 가보면 그 소프트박스 같은 거 있어요. 그거 설치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보자. 이런 거죠. 여러분이 그 라이트를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치를 바꾸면서 쓸 수가 있겠죠. 요즘같이 LED 라이트이 많아서 그 큰 납작한 곳에서 빛이 나간다 할 때는 이거 상당히 괜찮아요. 어떤 말이냐면 모델을 바꿀게요. 괜히 걸로 갔었네. 음, 요즘에는 그냥 이렇게 생긴 라이트이 많다고 생각해 봅시다. 요즘에는 뭐 전구가 들어가지도 않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밑판이 있고 그 위에 이제 디퓨저 역할을 해주는 투명한 이런 덮개가 있는 거죠. 이런 식의 조명이 있을 시에 그 아까 말했던
아리아 라이트 상당히 괜찮습니다. 우선 이건 조명이 어느 쪽으로 했는지 나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여기 일자 이렇게 떨어지는 그쪽으로 빛이 나가는 거예요. 아래쪽으로 가서 봅시다. 그 무형이죠. 이건 거의 무형인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빛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크기나 이런 것에 대해서 크게 구애는 받지 않아요. 우선은 언제 구애를 받게 되느냐? 아까 여기서 봤던 블린에서 봤던 다 빛이죠. 이런 식으로 거울같이 비치는 표면이 됐을 때는 그 라이트이 그 모양 그대로 찍힙니다. 얘가 그렇게 가 있는 건데. 테스트 삼아 조명이 너무 어둡네요. 이쪽에 조명이고 그 아래쪽에 빛이 나오는 건데. 조명 선택해주고 여기서 인텐시티 올려주면 됩니다. 너무 밝을 수도 그렇게 안 나오네. 자, 쭉 최대로 밝혀볼게요. 좀 전보다 밝아지면 상당히 어둡네요. 자, 너무 생각보다 안 밝아서 조금 당황했습니다. 여기 그냥 눈에 보이는 것도 할만하면 뎁스 맵 섀도우는 여기 끝에 생기는 이 그림자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표현을 해줘요. 그냥 이쪽이 어둡고 저쪽이 밝다 이걸 떠나서 가까운 데는 더 뭐랄까 표현이 확실해지게 됩니다. 빛이 이렇게 너무 어두운데. 이만큼 밝았으면 좋겠지만 밝지 않네요. 자, 우선 아까 했던 자, 요거 빛은 360도로 여기 제일 위에 해 이거 자체는 360도로 그냥 퍼져나가는 빛이에요. 얘는 얼마나 밝나. 아놀드라 그런가?
빛이 상당히 약하게 표현이 되네요. 빛이 왜 이렇게 조심스럽게 표현이 되는지. 자, 우선적으로는 스포트라이트를 해서 여긴 요만큼 걸친 거고, 옆에서 보면 여기 살짝 넓어지겠죠. 여기에다가 이렇게. 자, 여기 아놀드 섹션에 아까 얘도 한번 해볼까? 얘도 그 아놀드 섹션이었구나. 밝기가 2단계로 되어 설정이 되어 있네요. 여기 보면 끝에 아놀드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익스포저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이 이걸로 적정 밝기를 전체적으로 우선적으로 설정을 해줄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우선적으로 앰비언트 라이트가 아놀드에서 먹지를 않았었고, 왜 아놀드를 기본 세팅으로 줘서 우선 마야 소프트웨어로 가보겠습니다. 하드웨어로 갈까? 자, 여기서 먹네요. 요 앰비언트 라이트라고 되는 걸 지워보겠습니다. 없어지죠. 섀도우에 기본 세팅은 저 정도밖에. 마야 소프트웨어로 가볼게요. 마야 소프트웨어로 가서 여기 커먼 말고 마야 소프트웨어 창으로 퀄리티를 프로덕션으로 바꿔줍시다. 그리고 여러분이 여기서 좀 조정할 수는 있는데 그럼 이게 바뀌어요. 프로덕션 퀄리티 땅으로 바뀌어요. 더 좋게 바꿀 수는 있습니다. 이게 좀 볼만하네요. 우야둥둥. 여러분 마야 쓰시는 분들은 마야 소프트웨어를 해놓고 소프트웨어에서 세팅 소프트웨어 값에서 이걸 프로덕션 퀄리티로 이 정도만 해놓고 해볼게요. 자, 아까와 마찬가지로 그 빛이 닿는 곳 그 외의 곳이 너무 까매요. 그러면 사람 눈에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뭐냐, 앰비언트 라이트를 하나 추가시켜줘요. 이 앰비언트 라이트는 우선 마에서는 위치나 이런 거에 큰 영향을 받지는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빈 공간을 채워주는 거예요. 음영의 차이는 확실히 있어요. 하지만 360도로 빛이 안 닿는 곳도 밝아집니다. 지워볼게요.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이거
원래 가지고 있는 2일이란 가격도 센 거예요. 아까 그 아놀드 덕에 지금 여기 요거 덕에 지금 이제 이걸 쓰지 않죠. 힘들었지만 1이란 수도 작은 수가 아닙니다. 이걸 작게 해서 여러분이 카피를 여러 군데 해줄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주면서 그림자를 어느 정도 컨트롤 해주면 됩니다. 음영이죠. 지금 너무 밝으니까 선생님이 원하는 거는 완전히 까맣게 묻히지만 않으면 되는 정도. 이 정도 좋네요. 전체적으로 아연물이 어두운 공간도 그 그림자가 지는 곳 어느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곳이고, 자 여기 보시면 그 스포트라이트가 치는 곳, 이곳이 그림자의 가리입니다. 이것은 아까 맥스와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물리적으로 그 갓을 만들어서 씌워주면 그 갓 모양대로 이 밑에 빛이 쏘여지게 돼요. 그걸 여러분들이 이용해서 지금 여기서 주어지는 빛들, 스폰라이트도 있고, 그 다음에 포인트 라이트도 있고, 그 다음 디렉셔널 라이트도 있어요. 디렉셔널 라이트이 아까 기본적으로 주던 어딨나? 방향성이에요. 얘 같은 경우는 그냥 통으로 보이지는 않고 커다란 빛이, 정말 커다란 빛이 저쪽에서 이쪽으로 오고 있다는 소리가 돼요. 이게 쓰기 좋은 거는 어떤 거냐면, 어떨 때 쓰기 좋으냐면 어, 자, 요럴 때 괜찮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고요 하냐면은 그 여러분이 그 태양이라고 하죠. 그 햇빛에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빛을 생각했을 시에는 그 시작하는 사이즈와 벽에 붙는 사이즈가 거의 같아요. 거의 표면적으로 같은 위치에 붙는다면 음, 어떻게 말해줘야 되나? 그냥 여러분이 빛을 그러니까 촛불 같은 촛불놀이, 그림자놀이를 생각해봤을 때 그냥 빛을 갖다 설정해주면 그 약간 쌈 프로덕션에서 영화를 찍을 때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녁이나 아니면 낮이나 이렇게 약간 빛이 들어오는 걸 표현해 주는데 안에는 이제 스모그를 좀 쐈겠죠. 그냥 쏴졌는데 창문에서 점점점 그게 커져서 빛이 커져서 그 라인이 점점 길어지는 거죠. 커지고 그 벽에 붙인 창문의 크기가 커지는 거예요. 빛이 들어온 사이즈가. 그거는 조명이 이 창문과 가까운 위치에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걸 없애주려면 조명이 멀어져야 돼요. 뒤로 많이 멀어져야 돼요. 얘를 조명이라고 치고 이 조명이 있으면 얘 붙이고 줄게. 얘한테는 섀도우 봅시다. 얘는 땅까지는 그림자가
여기 보시면 그림자가 점점 커지죠. 빛이 가까워서 그래요. 빛이 멀어지면 이 여기 보이는 이 라인의 선들이 굵기가, 그러니까 여기 좌우 이 굵기가 점점 어떻게 되느냐, 얘의 굵기랑 비슷해져요. 근데 얘가 가까워지면 이게 엄청 넓어지죠. 그게 영화를 찍을 때도 조명 설치할 때 그냥 느낌만 준다고 쐈더니 그게 결국은 현실감을 떨어뜨리는 요소가 되기도 해요. 그럴 때 어떤 걸 쓰는 거냐면 이 디렉셔널 라이트를 쓰게 됩니다. 이거는 그냥 이쪽에서 이쪽으로 그냥 빛이 간단 소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명을 써줄 시에 우선 이 구멍에 통과하게 해야 되는데 각을 좀 줄게요. 이 두께가, 여기 두께가 거의 같게, 항상 같게 이동합니다. 얘는 거리감하고 크게 상관없어요. 항상 그 사이즈. 높다면, 만약 각도를 바꿔준다면 이 그림자의 위치가 바꿔질지언정 이 폭이 넓어지거나 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거는 그때 써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창 밖에서 들어오는 빛을 받을 때, 그럴 때 많이 쓰는 빛입니다. 실내에서는 이걸 쓰기에는 너무 모든 곳이 똑같은 빛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건 또 현실성이 없어요. 집은 이제 조명이 가운데 조명이 있다 그러면 가운데서부터 360도로 이쪽으로, 자 이게 조명이다 생각하면은 그림자가 얘는 절로 가고 얘는 절로 가겠죠. 하지만 디렉션 라이트 같은 경우는 이게 집 안에 있으면 빛이 다 절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림자가 다 동일하게 갑니다. 분명히 빛이 요소가 같았지만 각도가 똑같아요. 그냥 이쪽에서 이쪽에 온다는 소리야. 그렇기 때문에 얘가 똑같이 계속적으로. 그래서 이건 실내에서는 쓸 일은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크게 그 주 조명 요소로 쓰진 않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여기서 스펀라이트를 쓴다든가 이러면서 전체적으로 해주면 됩니다. 아까 말했던 요 조명, 음, 여러모로 참 쓸만해요. 실내에선 이 조명이 좋겠죠. 여기서 요거 찍어줘야 돼요. 그래야 애들이 그림자가 찍힙니다. 이걸 그냥 앰비언트 라이트로 쓰고 싶다, 그럴 시에는 꺼주면 돼요. 하지만 그럴 시에 조심해야 되는 거는 가까이 있는 것은 밝고 멀리 있을수록 어두워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여러분이 생각해 볼 만합니다. 가끔은 얘를 갖다가 천장 자체를 만들 때도 있어요. 집 천장 이만하다, 그리고 하는 거죠. 이 조명 같은 경우는 언제 좋냐면 여러분이 그 조그만 오브젝트를 만들어 놓고, 아, 여러분이 반지나 신발이나 가방이나 옷, 뭐 가구 뭐 이런 것들 제품 사진 찍잖아요. 제품 사진 찍을 때 소프트라이트 역할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그런 쪽에 사용해도 좋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 재질에다가 색깔을 입혀주고 재질의 투명도를 선택해주고 그리고 조명 사용까지 좀 알아봤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스팟라이트를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쉽게는 그 스팟라이트 쓰면 되고, 이런 식으로 앰비언트 라이트를 쏴주면 됩니다. 스팟라이트만 쏴주면 문제가 뭐냐면은
쏴주는 곳만 밝아져요. 이런 식인 거죠. 그러면 빛을 받지 않는 곳은 까매지기 때문에 이럴 때 여러분은 뭘 쓴다? 앰비언트. 자, 요 정도 여러분이 연습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명 같은 경우 될 수 있으면은 이게 그 렌더할 때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전체적으로 여러분이 이 화면을 움직이는데도 이제 렉이 걸리기 시작하니까 거의 마지막에 설정해 주면 좋습니다. 영상을 그 유튜브에 분석하는 창이 있어요. 그 분석하는 창을 보면은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는 학생이라든가 80%를 보는 학생이 생각을 적습니다. 될 수 있으면 영상을 최대한 많이 봐주시고요. 선생님도 말을 많이 더듬고 오늘 같은 경우는 그 아이폰의 위치조차 찾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잘 봐주고 끝까지 따라오지 않으면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최대한 여러분도 보세요. 많이 보시고 또 보시고 그래야 합니다. 그리고 저는 다음 학기에 이번 학기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에 오는 거라든가 이 수업 자체는 지금 계속 온라인으로만 갔기 때문에 여러분이 음, 솔직히 혼란을 겪고 많이 힘들어하는 학생들이 분명히 있어요. 음, 그래서 그 보충 수업을 좀 많이 하고 싶었지만 결국 여러분도 이게 보충 수업을 해도 온라인으로 할 걸 라는 그 기대감이 적기 때문에 많이들 반대했죠. 자, 다음 학기에도 수업을 듣는 이 수업 말고 학교를 다니는 다음 학기도 학교를 다니는 여러분들은 선생님 수업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큰 문제가 생겨서 학교를 나오지 않는 이상은 다음 학기 같은 경우에도 목요일 날 아침 9시부터 12시까지 수업을 할 것이고 어, 전체적인 학기 중반 이후부터는 이제 보충 수업도 꽤 오래 할 거예요. 저번에 여러분들 설명했듯이 금요일이나 목요일 날 하루 잡아서 거의 하루 종일 학교에 있었습니다. 저번 학기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그때 3D에 대해서 모른다든가 궁금한 게 있으면 그때 학교로 찾아오면 좋을 것 같아요. 수업 시간에 와도 좋고 목요일 아침 9시부터 12시까지 수업 시간에 찾아와도 좋고 혹은 보충 수업 공고가 나게 되면 보충 수업 때 학교를 찾아와도 좋습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많이 어려운 사람들도 그때 도움이 더 될 것이고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손에 익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 시간들로 인해서 한 시간 한 시간이 되게 많은 수업이 될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것들. 음, 아, 잠시. 아까 이걸 안 해준 것 같은데, 자 마야 같은 경우는 그 콘의 넓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콘 앵글 있어요. 그리고 요거 들어봐. 요거로
빛의 강약을 여러분이 조절해 주면 됩니다. 아무리 스팟라이트라지만 요요 너무 빡선이가 있으면 이쁘진 않아요. 끝에 그라데이션 쪽.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결론은 수업을 최대한 많이 봐라. 처음부터 끝까지 꼭 시청을 해달라. 평균 시청 시간이 웬만한 수업 영상 올리면 평균 시청 시간이 5분에서 8분이에요. 선생님이 뭐 1시간짜리 올리건 2시간짜리 올리건 평균적으로는 5분에서 8분 정도 여러분 시청을 했다고 이렇게 나와요. 꼭 처음부터 끝까지 볼 수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두 번째, 요 조명 설치해 주는 건 최대한 나중으로 미뤄야 여러분이 작업할 때 순조롭습니다. 조명이 많이 설치되게 되면은 컴퓨터가 수시 시간을 계속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점점 느려져요. 조명 파트는 좀 나중으로 미루거나 혹은 먼저 설치하더라도 레이어 있죠. 레이어에 조명 항목을 만들어서 만들 땐 끄세요. 그리고 확인할 때만 렌더 걸 때만 키시면 됩니다. 다음 학기도 수업 시간은 우선은 목요일날 아침 9시부터 12시까지 정해졌어요. 그러니까 그때 여러분이 지금 수업에서 못 들은 것들을 알고 싶으면 그때 수업을 들어오세요. 선생님이 어, 학교에서 굳이 내보내지 않는 이상은 그날 수업을 할 거예요. 그리고 학기 중반부터는 보충 수업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보충 수업을 하게 되면은 어, 지금 페이스북 그 페이지에다 올릴 거예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할 것이다. 그때 여러분이 와서 물어봐도 되고 해도 돼요.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와도 좋고 보충 수업 시간에 찾아와도 됩니다. 그럼 다들 고생하셨고요. 학기 마무리 다른 것도 있겠지만 잘 마무리하시고 선생님은 요거 올리고 또 다른 비디오들 몇 개 더 올릴 거예요. 필요한 사람들은 보고 그리고 여러분의 과제는 7월 2일까지 내시면 됩니다. 파이팅!